나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35억 달러짜리 강남 펜트하우스, 그리고 내 쌍둥이 아이들까지.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치던 그 이름 민준이 모든 배신의 뿌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 준비를 했다. 강남의 그 거대한 맨션은 여전히 나의 자부심이었다. 결혼한 지 10년, 민준과 나는 완벽한 커플로 보였다. 그는 재벌 2세, 나는 성공한 변호사,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서울의 파워 커플로 불렸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변했다. 민준의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 이혼 청구서,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 포기. 이유는 부부간의 불화였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우리는 어제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법정은 지옥이었다. 민준은 증인석에서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요. 직업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반박했다. 민준 씨, 당신이 한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그의 편이었다. 내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 그의 회사로 흘러간 자금. 그는 나를 속여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집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민준은 나를 이용했다. 우리 결혼은 그의 야망을 위한 도구였다. 그는 내 법률 지식을 빌려 회사 스캔들을 무마했고 이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걸 가로챘다. 아이들은 그의 곁으로 갔다. 그날 밤 나는 빈 맨션으로 돌아왔다. 먼지가 쌓인 서랍을 뒤지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엄마의 유품.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그 사진 속 젊은 민준과 내 엄마가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내가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지은이를 지켜줘.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엄마는 15년 전 민준의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다. 민준의 아버지는 재벌 회장, 엄마는 평범한 간호사, 그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나 나는 사생아였다. 민준은 그걸 알면서도 나와 결혼했다. 왜? 복수를 위해.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파괴하기 위해 다가왔다. 봉투 속 또 다른 종이 엄마의 자백서. 민준의 아버지가 엄마를 강제노동에 시켰고 결국 엄마는 자살했다.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 삶.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칼을 갈았다. 서울의 밤은 차갑다. 나는 민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 그의 연인들, 그의 숨겨진 삶, 첫 번째 타겟은 그의 비서, 지은. 그녀는 민준의 첩이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언니, 민준 오빠가 당신을 버렸대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일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민준과 다른 여자들. 지은은 무너졌다. 그가 나를 이용했어요. 돈 때문에. 나는 지은을 동지로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 내부 자료를 빼돌려줬다. 그 자료 속 민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회사의 자금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경찰에 가지 않았다. 그건 너무 쉽다. 나는 민준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싶었다. 밤마다 나는 강남 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일격, 그의 연례 파티를 망치기. 파티 당일,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나타났다.
검은 드레스, 차가운 미소. 민주는 나를 보자 흠칫했다. 지은아, 왜 여기? 나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나 지은이 보낸 자료를 기반으로 나는 그의 파트너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민준의 세탁 스캔들. 파티장은 혼란에 빠졌다. 주주들이 소란을 피웠다. 민주는 나를 끌고 나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나는 웃었다. 아니, 내가 망친 거지? 엄마처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알았다. 내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 그건 오해야.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내 아버지가 내 엄마를 죽였어. 그리고 그는 나를 밀쳤다. 너는 사생아야. 내가 뭘 알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서 있었다. 복수는 아직 시작일 뿐. 민준의 스캔들이 터진 다음 날 뉴스가 서울을 뒤덮었다. 재벌2세 자금 세탁 의혹. 주식은 폭락했고 그의 가족은 입막음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은 그의 어머니, 회장 부인. 그녀는 민준의 그림자였다. 완벽한 상류층 여성, 자선 활동으로 유명한 그 여자. 나는 그녀의 비밀을 알았다. 봉투 속 사진, 그녀가 엄마를 위협하는 장면.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한남동의 고급 카페. 그녀는 차를 마시며 나를 봤다. 지은 씨,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나? 나는 편지를 테이블에 놓았다.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건 옛날 일. 나는 속삭였다. 엄마가 자살한 이유, 당신이 아시잖아요. 아버지와의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 엄마를 고문하셨죠. 그녀는 부정했다. 증거 없어. 내 엄마가 미친년이었어.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참았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민준을 버리세요. 아니면 이 사진이 세상에 나가요. 그녀는 울었다. 그 애는 내 전부야.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엄마가 배신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그날 밤 민준은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 짓이야? 엄마까지. 나는 문을 열었다. 내 가족이 무너지는 게 어때? 그는 나를 안으려 했다. 지은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간 나는 흔들렸다. 10년의 추억이 스쳤다. 우리의 첫 데이트, 아이들의 탄생.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늦었어. 그는 웃었다. 사악하게. 내가 뭘 할 수 있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떠났다. 하지만 나는 그의 차에 GPS를 달아놓았다. 지은의 도움으로. 민주는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제주도의 별장.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 중이었다. 연인과 함께. 그 연인은 내 옛 친구, 수연. 배신의 연쇄. 수연은 민준과 나의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를 서던 여자였다. 나는 제주로 날아갔다. 비가 쏟아지는 밤, 별장 문을 두드렸다. 수연이 열었다. 지은 언니. 어떻게?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서 와. 내 아내. 그는 비아냥거렸다. 나는 수연에게 말했다. 너도 배신자야. 민준이 너를 버릴 거야. 나처럼. 수연은 울었다. 언니, 미안해. 돈 때문에. 민준은 일어났다. 이제 그만해. 내가 이기지 못해. 그는 나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수연이 막았다. 오빠, 그만. 혼란이 시작됐다. 나는
그 틈에 그의 노트북을 훔쳤다. 안에는 더 큰 비밀, 회사 임원 살해 계획. 민주는 회사의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경찰에 갔다. 민준 씨의 살인 미수 뉴스는 다시 폭발했다. 민주는 체포됐다. 그의 어머니는 자살 시도를 했다. 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법정에서 아이들은 나를 보며 울었다. 엄마, 그 순간 나는 후회했다. 이 복수가 아이들에게 준 상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나의 어머니를 죽인 가족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언론은 사생아 스캔들로 보도했다. 민주는 나를 노려봤다. 너는 괴물이야. 나는 대답했다. 내가 만든 괴물. 재판은 길어졌다. 그의 변호사는 나를 공격했다. 피고 여사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재판 중간 트위스트가 일어났다. 민준의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 내 목소리. 민준을 죽이고 싶어. 그것은 내가 지은에게 한 말이었다. 지은이 배신했다. 그녀가 녹음해 민준에게 넘겼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나를 신문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떨었다. 그건 분노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민주는 웃었다. 봐, 그녀는 미쳤어.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봉투 속 마지막 물건, 엄마의 유언 동영상. 나는 그것을 재생했다. 엄마의 창백한 얼굴. 지은아, 민준 가족의 죄를 용서하지 마. 하지만 사랑으로 복수해. 법정은 조용해졌다. 배심원 한 명이 눈물을 흘렸다. 민준의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 여자를 쫓아냈어요. 그녀의 고백은 민준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은 감옥에서 나왔다. 증거 부족으로. 그는 복수를 시작했다. 내 사무실에 불이 났다. 우연의 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나의 클라이언트들을 빼앗았다. 내 명성은 추락했다. 아이들은 다시 그의 곁으로. 엄마가 위험해.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나는 지하로 내려갔다. 서울의 어두운 골목, 용병들을 고용했다. 민준을 감시해. 용병에 보고 민준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암시장 무기거래? 그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그를 유인했다. 만나자. 화해하자. 카페에서. 그는 왔다. 피곤한 얼굴. 지은아, 이제 그만. 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내가 엄마를 죽인 증거를 가져왔어. 그의 눈이 커졌다. 녹음 파일. 그의 아버지가 엄마를 위협하는 소리. 이걸 공개하면 내 가족 끝장이야. 민주는 무너졌다. 살려줘. 아이들 때문에 그는 무릎 꿇었다. 순간 나는 동정했다. 왜 나와 결혼했어? 그는 고백했다. 처음엔 복수. 하지만 사랑하게 됐어? 그런데 내가 너무 강해서. 버릴 수 없었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우리는 키스했다. 그 밤, 우리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아침, 그는 사라졌다. 내 가방 속 증거를 훔쳐.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그의 사업을 파괴했다. 해커를 고용해 서버를 다운시켰다. 뉴스, 민준의 무기거래 폭로. 그는 다시 체포될 뻔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고소했다. 협박과 강간, 거짓말. 법정에서 우리는 대치했다. 내가 날 강간했다고 나는 소리쳤다. 배심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모른다. 그의 어머니가 다시 증언. 둘 다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나는 아이들을 만났다. 비밀리에. 엄마, 아빠가 무서워 아이들의 말에 나는 결심했다. 최종 일격. 민준의 약점, 그의 동생. 동생은 무고한 의사, 나는 동생을 납치했다. 아니, 유인했다. 오빠를 만나러 가자 동생은 나를 믿었다. 그곳에서 민준이 왔다. 지은아, 동생을 풀어줘. 나는 총을 들었다. 장난감 총 하지만 그는 진짜 총을 꺼냈다. 총성이 울렸다. 아니, 울리지 않았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내 함정. 지은의 마지막 배신 그녀는 민준에게 돌아갔지만 나에게 정보를 줬다. 민준은 체포됐다. 살인 미수. 법정은 누가 악마인가로 시끄러웠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감옥에서 민준의 편지가 왔다.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도 사랑했어. 나는 찢었다. 사랑. 그건 독이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새로운 직장. 하지만 밤마다 악몽. 엄마의 얼굴, 아이들의 울음. 언론은 나를 복수의 악녀로 불렀다. SNS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녀가 정의로운가, 광기인가? 수연이 찾아왔다. 언니, 민준이 자살하려 해. 나는 갔다. 교도소. 유리창 너머 민준은 쇠약해졌다. 왜 여기 왔어? 그는 물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는 대답했다. 그는 웃었다. 아니, 우리가 함께 망친 거야? 내 엄마의 불륜이 시작이었어. 그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엄마의 일기, 봉투 속 숨겨진 페이지. 엄마는 민준의 아버지를 유혹했다. 복수로. 과거의 원한.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누굴 원망해야 할까? 민준의 가족. 엄마. 나 자신. 나는 아이들을 데려왔다. 법적으로 가능했다. 민준의 패배.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물었다. 나는 거짓말했다. 아빠는 여행 중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알았다. 우리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민준이 탈옥했다. 뉴스 플래시. 그는 나를 쫓았다. 서울거리, 추격전. 비가 내리는 밤, 한강 다리. 그는 나를 붙잡았다. 끝내자. 그의 손에 칼. 나는 저항했다. 내가 죽여? 그럼 내 죄가 완성돼. 우리는 싸웠다. 그의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경찰 사이렌. 그는 다시 잡혔다. 재판 최종. 판사는 말했다. 피고는 유죄. 하지만 원고의 행동도 도덕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민준은 종신형. 나는 자유.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아이들은 트라우마. 엄마, 왜 아빠를 미워해? 나는 울었다. 사랑했기 때문에. 새로운 비밀 드러남. 지은 나의 지은? 아니, 봉투 속 이름. 엄마의 편지. 지은이는 내 이복 언니야. 충격. 민준의 아버지와 엄마의 딸. 나는 혼란에 빠졌다. 민준은 알았을까?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가족의 비밀을 지키려 했을까? 나는 민준을 만났다. 마지막 방문. 언니. 내가 내 여동생이었어. 그는 속삭였다. 아니, 내가 날 배신한 거야. 하지만 그의 눈에 후회. 우리는 포옹했다. 유리창 너머. 트위스트. 그는 자살했다. 감옥에서. 편지. 미안해. 사랑했어. 민준의 죽음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장례식에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그 애를 죽였어. 나는 부정했다. 그의 선택이야. 하지만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물었다. 나는 자빠는 영웅이었어 라고 거짓말했다. 서울의 겨울은 더 차가웠다. 나는 엄마의 무덤을 찾았다. 시골 마을, 이 튄 곳, 그곳에서 또 다른 봉투. 할머니의 편지. 지은아, 내가 태어난 이유는 복수야. 우리 집안의 원한 이 집안? 나는 조사했다. 내 외가 과거 재벌과 적대. 엄마의 분류는 계획된 복수였다. 모든 게 연결됐다. 나는 원한의 골이었다. 언론은 여전히 나를 쫓았다. 다큐멘터리 제안, 배신의 여인. 나는 거절했다. 대신 책을 썼다. 이 이야기. 출간 후 베스트셀러. 하지만 논쟁 폭발. 그녀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온라인에서 팬과 핫터. 누군가는 정예라고, 누군가는 광기라고. 아이들이 성장했다. 5년 후 쌍둥이는 15살. 소녀는 나처럼 강했다. 엄마, 나도 복수할래. 소녀는 그만해. 우리 가족이야. 나는 갈등했다. 복수를 멈출까?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민준의 동생이 찾아왔다. 누나, 형의 유산. 회사 지분이 그는 나를 인정했다. 이복남매. 우리는 함께 회사를 재건했다. 하지만 내부 분쟁. 주주들이 사생아가 소리쳤다. 나는 싸웠다. 법정 다시. 이번엔 승리. 회사는 내 것이 됐다. 하지만 돈은 공허. 아이들은 엄마, 행복해? 물었다. 나는 모르겠어. 최고조, 수연의 딸, 그녀는 민준의 딸이었다. 비밀. 수연이 임신했다. 아이는 7살. 엄마, 아빠는 누구? 수연은 죽었다. 사고로. 나는 그 아이를 키웠다. 민준의 피, 복수의 순환. 그 아이가 말했다. 고모, 아빠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해. 편지 속 민준의 마지막 말, 모든 게 사랑이었다. 복수, 배신, 모두 사랑의 왜곡. 나는 무너졌다. 아이들을 모았다. 우리 가족은 이상해. 하지만 함께하자. 결말은 비극적 행복. 나는 회사를 팔았다. 돈으로 장학 제한. 엄마의 이름으로. 아이들은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밤에 깨 민준의 그림자. 서울의 봄, 한강에서. 나는 봉투를 태웠다. 제 속에서 자유. 하지만 논쟁은 계속. 독자들은 그녀가 이겼나 묻는다. 나는 웃는다. 승패는 없다. 복수는 영원한 상처.